그런데 트럼프 후보는 사실상 선거 전에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 불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꺼냈습니다. I shouldn't have left. I mean, honestly. And we're going to the Capitol. They are fighting so hard to steal this damn thing. They're talking about extending hours and stuff. Who ever heard of this stuff? We should have one-day voting and paper ballots. These elections have to be decided by 9 o'clock, 10 o'clock, 11 o'clock on Tuesday night. 참, 트럼프 후보는 대단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이번 선거도 사기 가능성이 있고 민주당이 망할 것을 훔치려 정말 열심히 싸우고 있다. 선거 결과를 훔치려고 열심히 싸우고 있다. 뭐 듣기에 따라서는 진짜 본인이 지면 불복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2021년도에 폭동 사건 기억나시죠? 의사당을 점거했습니다. 의사당을 무력으로 점거하고 자기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 사실은 트럼프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번에는 더 강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금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건 트럼프가 가장 약한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전투표예요. 예. 우편투표와 사전투표에서 해리스 덕 지지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전투표를 완전히 부인하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현장에서 당일날 투표하는 투표에서는 본인이 이길 수 있지만 사전투표 때문에 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경우에 사전투표가 다 사기다. 이거 정말 잘못됐다 이러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서 본인은 선거를 불복하는 투표 결과를 불복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고 특히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 강렬 지지층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또 격동해서 이런 폭력 행사를 할 가능성도 있고요.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사전투표하면 지금 불타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 모든 요소들을 가져와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 그걸 통해서 선거에 불복하는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은 농후하다. 트럼프 입장에서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지는 것을 용인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법적 투쟁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처음이자 마지막 TV 토론,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의 TV 토론에서도 진행자가 묻잖아요. 당시 국회의사 점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트럼프 후보가 즉답을 피하면서도 본인 지지층 결집에 안간힘을 썼는데 이번에도 불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 실제로요. 트럼프 후보는 지금 본인이 막판에 다소 주춤해진 지지율을 언론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nd the media is so damn bad. It's unbelievable. And to get me, somebody would have to shoot through the fake news. And I don't mind that so much, because I don't mind. 참 페이크 뉴스라고 했잖아요. 가짜 정보. 그 기자들한테 본인이 뭐 총구를 겨누고 싶다라는 원색적인 비판까지 했는데 미국 현지에서 나오는 여론조사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 7개 경합주 여기서 성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텐데 승패가 네바다 49대 46. 노스캐롤라이나 48, 46, 펜실베이니아는 48, 48인데 또 위스콘신, 조지아, 미시건, 뭐 사실 애리조나까지 이건 근데 이제 경합주에 대한 여론이고 그 승자 독식, 미국 대선은 좀 독특하게도 270석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뭐 그냥 대선판이 이제 종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여러 선거인단들과 아까 김재춘 교수님, 아이오와주 같은 경우는 공화당의 텃밭인데도 불구하고 막판에 지금 해리스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여론 추이 마지막에 조금 해리스 후보 쪽으로 쏠리는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추세는 분명히 좀 그런 추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라는 것이요. 사실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를 영어로 폴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롤러코스터와 같이 붙여서 이 폴로코스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가지고 이 결과가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여주신 그 여론조사 결과는 이 뉴욕타임스가 아마 시에나 대학에 의뢰를 해서 나온 그런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신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주는 경합주 중에 경합주는 펜실베니아라고 할 수 있는데 펜실베니아만 놓고 보면은 정말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이 여론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펜실베니아는요 지금 정말 선거법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아까 우편 투표 말씀을 하셨는데 우편 투표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에 직인만 찍혀 있어도 그거를 이제 유효하게 좀 카운트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면은 투표한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수정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에요. 그에 비하면 다른 경합주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을 고쳐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더 빨리 개표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경합주의 표심을 정확하게 읽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지만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그 추세는 분명히 조금 해리스가 재반등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49대 49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그 부분보다는 미국의 그 선거 제도, 대선, 대통령 뽑는 이 제도는 사실상 복잡하다라고 선거인단이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히 봤을 때 아직까지 판단을 단언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최근에 트럼프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한국은 머니머신이라고 해서 집권하면 방위비 연간 13조 원 받을 거다라고 엄포를 놨는데 다음을 볼게요. 해리스 후보는 기고문 하나를 올렸어요. 한국은 이미 상당한 분담금을 내고 있다. 트럼프가 100억 달러를 요구로 우리 동맹을 폄하하고 있다. 이런 그 메시지들이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뭔가 전 세계적으로 미칠 파장 이런 것 때문이라도 미국 표심에는 뭐 상당 부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미국에 우리 한국계 교포들이 많이 살고 계시니까요. 그분들의 어떤 표심을 또 잡기 위해서 해리스 후보가 지금 한국의 언론기관에 이제 이런 기고문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지금 우리가 제일 이제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정책이 다른 게 뭐 여러 가지 반도체 문제나 등등 있겠지만 당장 우리에게 닥칠 문제가 바로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아시겠지만 이게 한국이 돈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뭐 한 13조 원, 약 9배 정도 더 내야 된다. 사실 이게 트럼프 집권 시절에도 이제 이런 주장을 계속해 왔는데 실제로 또 이게 집권하고 난 다음에는 또 이렇게 방위비가 뭐 급격히 인상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선거 전략 차원에서 즉 미국계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어떤 이 혜택을 받는 나라들이 둘이 제대로 된 돈을 지금 내고 있지 않다. 내가 이거 확실하게 받겠다. 이런 어떤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의 선거 전략 차원에서 저는 13조 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게 집권하게 되면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겁니다. 그런 뭐 변화는 있겠지만 어쨌건 양 후보의 전략 자체가 보면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한국계를 겨냥을 해서 우리가 되더라도 지금의 어떤 정책들을 계속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 즉 한미 동맹을 강화해 나가겠다. 그런 안심을 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역시 이제 미국에서도 결국 이제 이 외국에서 온 이민자들 그의 어떤 집단성의 어떤 표가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고문까지 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막판 판세까지 안개 속입니다. 누가 돼도 이상하지 않고 여전히 예측 불가인 미 대선 마지막 속보 관련 얘기와 함께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까지 길지 않게 핵심 내용 짚어봤습니다.